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. 직전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힘줄이 30% 부분 파열됐는데 수술 해지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. 많이 염려스럽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좀 최대한 쉽게 한번 힘줄 파열, 부분 파열은 뭐고 전 파열은 뭐고 또 완전히 끊어지는 대파열은 뭐고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게 어깨입니다. 어깨 이게 날개뼈고요.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이게 회전근개 근육인데 가장 흔히 다치는 힘줄 파열이 요겁니다. 이 극상근이라는 건데요. 이건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근육이 되겠죠. 제가 재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 설명을 어떻게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. 역시 좀 크게 보는 게 낫더라고요. 밀가루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반죽을 해봤는데 밀가루 반죽을 붙이겠습니다. 이렇게 붙여서 이게 힘줄이라고 보자고요. 여기 요 끝에 요 힘줄 부분을 곱하기 10 한 게 이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부분 파열 설명 들어갈게요.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떤 특정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얇아져 있는 겁니다. 보이십니까? 부분 파열이라는 게 이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파열된 게 아니고요. 힘줄 자체가 이렇게 얇아진 모습을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전 파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힘줄이 이렇게 잘 붙어 있잖아요.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만 이렇게 벗겨 나간 게 아니고 밑에까지 붙어 있는 부분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마치 이런 식으로 밑에 뼈가 보이겠죠.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뼈가 보입니다.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뼈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MRI를 찍으면 이 뼈까지 훤히 다 보일 정도로 이 밑에까지 다 파여 들어간 거죠. 얇아지다 못해서 뼈까지 드러나는 겁니다. 이거를 전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파열은 소중대로 나뉘어요. 그러니까 소파열은 뼈까지 보이는 면이 조그만하다 그래서 소파열이고, 물론 그럼 중파열은 이게 더 넓겠죠. 이렇게 더 넓어질 거고, 대파열은 더 넓겠죠. 아주 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겠죠.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 뼈 부분에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너덜너덜 덜렁덜렁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인데요. 그 기능을 못 하겠죠.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힘들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50% 파열됐어요 라고 MRI상에서 진단을 받았어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50%가 뚝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요. 이 전체 두께 사이즈로 보면 완전 파열이 아니고 부분 파열이 된 상태가 대략 50%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께가 한 50%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그때는 두께 문제라는 얘기죠. 힘줄 본래 두께가 이런 상태가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얇아진 상태, 이 두께가 50% 정도 남았다는 거고, 전파열은 이 끝까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전파열이라고 얘기하고, 전파열 중에서도 소전파열은 이렇게 되고 중파열은 이렇게 되고 대파열은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히 벌어져서 이 뼈에 안 붙어 있고 딱 떨어져 버린 상태를 전파열 중에서 대파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생각한 것처럼 설명이 잘 안 되네요. 그래서요, 대다수의 어깨 힘줄 파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파열은 거의 없습니다. 부분 파열이 대부분이고요. 부분 파열도 교과서에는 50% 이상 부분 파열이 되었을 때, 그러니까 두께가 50% 이상 얇아졌을 때 수술을 권유한다라고 정형외과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. 저도 그거 봤어요. 논문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사실 수술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,
아마 3년 전일 겁니다.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술한 사례와 수술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1년 비교 검사를 했는데 수술했다고 해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.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. 1년 뒤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수술을 어느 경우에 많이 하냐면 이거 수술 안 하면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다 올리신 거죠? 팔을 못 쓸지도 몰라. 소위 장애의 요인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아마 전문의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수술을 권유하실 거고요. 그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그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게 낫지 않겠어? 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지도 몰라요. 물론 좀 진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50% 정도 부분 파열만 되어도 수술을 권유할 수 있으나 수술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되게 되면요, 수술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요,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결과가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 힘줄이 파열된 상태에서 잘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거기다가 숙련도가 아주 높아진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요, 이제는 비수술로 어깨 치료하는 게 사실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주름살이 잡히는 것처럼 힘줄도 퇴화가 일어나고 딱딱해집니다. 당연한 거죠. 이거 주름살하고 똑같이 늙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힘줄은 파열이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줄 파열 그 자체는 병으로 볼 수가 없어요. 나이하고 그 작업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,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히 끊어져서 팔을 못 쓸 지경이 된다면 현대의학의 대단히 큰 선물, 그게 바로 수술입니다.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팔을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? 그때는 수술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비수술로 치료 잘 받으세요. 비수술을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어요.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, 어깨 충돌을 예방하는 방법, 어깨를 강화시키는 방법, 이렇게 잘 분류가 돼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힘줄은 총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붓습니다. 그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. 1단계 염증기, 2단계 치료기, 그 다음 중복기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4단계로 회복기라고 나뉘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어깨 힘줄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다양한 연구 논문 결과가 발표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줄 파열된 데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, 이게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덜렁덜렁 거릴 정도의 그런 힘줄 파열만 아니라면 일단 전문의 선생님과 그리고 전문 물리치료사와 함께 상의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수술로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시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더 좋습니다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